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스마트폰, AI, 전기차까지 발전된 기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발전된 기술의 기저에는 바로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리튬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리튬이 미래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리튬이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와 G20가 열리고 있는 남미에 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잘 알려진 대로 이제 그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리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네. 이제 리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광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염호수에 녹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대부분 염호수는 이제 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보통 1000 ppm 내외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리튬을 해소하는 공법들을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남미 위주로 호수, 염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요. 마이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물을 이용하는 거는 호주가 지금 생산량이 제일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남미 쪽에서 결국 이 볼리비아의 이제 우유니 호수 같은 경우는 아마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한 걸로 그렇죠. 알려져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분하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뭐 움베로 모에트로 호수나 아니면 칠레의 아타카마 호수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이 결국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미국 지질조사 그게 이제 USGS 통계에 따르면 여기는 사실은 마이닝하고 그 호수에서 나온 두 개를 합친 매장량입니다. 추정된 게. 그래서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볼리비아가 한 2천만 톤. 네네. 그거와 거의 유사한 양으로 이제 아르헨티나에 매장이 돼 있고 3위가 한 1,000만 톤 정도 되는 이제 칠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페루에도 일부 있는데 전에 페루에 이제 그 쿠스코라는 지역을 가면 거기도 산에서 그 소금물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막아가지고 염전해서 이제 소금하는 것처럼 네. 자연 그 건조를 시켜서 만드는 과정들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리튬을 보고 뭐 하얀 석유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하얀 금이라고 이런 말도 쓰기도 하던데 도대체 뭐길래 리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에는 이제 석유 하면은 검은색 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된다는 얘기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은 이제 이 리튬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수소, 뭐 헬륨, 리튬 세 번째 원소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하는 그 원소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그 석유에 이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과거에는 이제 광물은 그냥 무슨 물건을 만들고 하는데 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이 리튬이라는 광물을 가지고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광물과 에너지가 이렇게 합쳐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네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그 리튬 배터리 연료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 2차 전지의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이제 곽광을 받는 이유가 아마 전기 자동차의 2차 전지로 리튬 배터리가 쓰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에 그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리튬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요? 거의 다 대표적으로 없죠. 핸드폰에도 리튬이 들어가 있는 네네.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시계에도 리튬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야, 그러면 진짜 리튬이 안 들어간 데가 없겠네요. 네네. 그런데 리튬의 그 공급이 필요한 게 가장 큰 공급이 필요한 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전기차 한 대 샀는데요. 그러면 리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리튬의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은 전자 제품에도 쓰이고 네네. 이제 큰 대용량으로 쓰이는 게 결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이고 네.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2차 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용으로도 아마 쓰일 겁니다. 아, 근데 이런 에너지원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뭐 소비량이 한 25%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럼 모든 이제 석유 엔진을 쓰던 그 내연기관을 쓰던 것들이 전기차로 다 바뀌면 전 세계 에너지원 중에 한 25%는 리튬 배터리로 올인을 해야 될 가능성도 큰데 네네. 이제 이게 결국 전기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가는지에 따라서 수요가 이제 잠시 뭐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리튬이 교수님 말씀만 들어봐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딱 되는데 네네. 그럼 리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리튬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저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데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존 자원이 거의 국내에 없고 참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도 결국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던 거 대신에 결국 리튬으로 그 아이템만 바뀌는 현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부지런히 해외에 리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이제 리튬을 뭐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같은 위치에 있는 처한 나라들끼리 뭐 공급망을 갖다가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다방면으로 엄청 어려운 일들을 차근차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아마 국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네네. 아예 리튬이 많은 나라에 가서 광산 개발도 하고 네. 리튬도 회수하면 또 거기에 그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이거를 공급하는 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튬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될 텐데 리튬 보유한 나라는 그야말로 울트라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지금 이제 결국 그 석유가 메인 에너지 원인으로 자리를 잡은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 나라들도 결국 오펙과 비슷하게 음. 리튬 자원이 많거나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들끼리 아마 뭔가를 만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 이 공급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가격을 갖다가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는 것들을 갖다가 조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펙처럼요. 예, 네네. 똑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광물들은 석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원유를 갖다가 정지하는 거 딱 간단해요. 네네. 근데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가 엄청나게 길게 엮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광물을 찾아서 네네. 생산을 하고 또 얘를 분리한 다음에 정관까지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점점 가면서 볼륨이 작아지면서 순도가 높아지는 과정들을 어느 나라가 그 체인에서 그 부분을 차지하는지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튬과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국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뭐 칠레 이렇게 남미 국가들인데 네네. 왜 중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겁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광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네네. 그걸 갖다가 정제하는 이제 재련과 관련된 그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조금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미에 그쪽 염호소나 다른 기반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마 60% 가까이를 아마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머지의 그 정광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그 배터리의 원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설비들이 네네. 중국이 많다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 환경 규제나 다른 것들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네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뭐 인건비나 다른 부분들도 경쟁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그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잘 이용하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거는 벌써 10년, 20년 전에 이미 자기네들의 그 투자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네네. 그걸 이용해서 그 중국의 확장을 갖다가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원들을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원에서도 그거를 확보를 하는 것들이 국가 발전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생산의 한 70% 가까이는 아마 중국에서 나온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리튬의 중요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전기차 특히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리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전기차나 배터리나 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리튬에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리튬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저희가 소부장 문제 나오면서 네네. 뭐 요소수 문제도 나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한창 네. 되게 당한 적이 있었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풀이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해외에서 그 유용한 리튬 광물들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2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 중심으로 네네. 해외에 이미 이제 많이 커넥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진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업체하고 탄산 리튬 같은 거를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네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의 안정성은 그 공급을 갖다가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가면 어쩌면 그런 자원 개발에 직접적인 아니면은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뭐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나 칠레 뭐 다른 나라들에 이미 돼 있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것들이 이제 국내 기업에서 아예 그 리튬을 염무해서 생산하는 데서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를 생산하는 공장을 이제 설비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업이 필요한 물량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리튬의 가격 변동이 심상치 않다라고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격 변동이 심상치 않아? 그럼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나? 걱정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2023년 이후에 리튬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 하락세로 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수요는 이제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게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네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폭발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도 화재가 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거나 네. 아니면 수요가 주춤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커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이제 고객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다가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또 고객들도 많을 겁니다. 네네.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이미 없으면 추가적인 수요가 없으면 네네.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가장적인 게 이제 2차 전지용으로 쓰이는 리튬의 수요가 자동차로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용도에 쓰이는 자동차나 다른 그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줄면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네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만약에 10% 떨어지면 이 리튬 원재료 가격은 더 폭락을 하게 됩니다. 아, 탄력성이 또 높고. 예, 예.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네. 이런 일들은 어디나 좀 나타나는데 그래서 나온 말들이 뭐 캐심이라는 말이 아마 있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질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 낭떠러지기처럼 그 간극이 벌어져서 깊은 홀이 생기는 걸 갖다가 해짐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소비자가 갑자기 소비가 확 줄어서 낭떠러지기로 수요가 줄는 것도 이제 그런 거를 빗대서 하는 얘기로 나와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받는 거는 결국 리튬을 생산하는 광업 회사들이 망할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나빠질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게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따라서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전기차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아 이제 살 때가 됐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지난번 화재 사고 딱 나온 걸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리튬 가격이 싸지면은 배터리 가격이 내려갈 거고 네네. 그러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갈 거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소비자가 그런 뭐 안정성이나 다른 거에 관계없이 그거를 사면은 이제 뭐 가격이 싼 가격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자동차 가격이 확 덤핑을 해서 네네. 이 리튬 가격 떨어지는 것만큼 안 떨어질 가능성도 크고 아.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배터리의 가격도 올라갈 거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리튬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다시 될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잘 가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기차의 수요가 이게 1년 있다가 늘어날지 뭐 5년 있다 늘어날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마침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 화석연료의 연료의 의존도나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 네네. 또 이게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이 뭐 늦어질 거라는 또 예상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이미 뭐 전기차나 그런 것들이 네네. 그 휘발유차를 넘어서서 막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주춤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결국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리튬을 확보하는 전략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은 그냥 슈퍼에서 우리가 리튬을 사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배추 농사 지는 것처럼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투자 후에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 사이클이 상당히 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뭐 1년 단위, 뭐 4년 단위의 정권 교체 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얘를 세우려면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하는 전략들은 네.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세계 각국이 리튬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모든 국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네네. 그러면은 그 세계적으로 리튬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핵심 광물 자원을 확보해야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 이제 한국의 큰 그 수출 상품 중에 효자가 자동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의 트렌드가 인터널 컴버스턴에서 그러니까 내연 기관에서 네네.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 거기에 뭐 40%의 가격을 코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 배터리 부분들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차도 있지만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니까 그 전략을 이제 해외에 직간적인 투자를 통해서 리튬을 확보하는 전략은 회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네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나라들도 뭐 유럽도 어떻게 보면은 CRMA라고 하면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 액트나 아니면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IRA 같은 걸 통해서 네네. 에너지 전환들이 일어나고 네. 자기네들끼리 이제 블락을 형성을 해서 우리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그 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들이 되는데 이게 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방출 자체가 우리 몸에 실제로 느껴질 정도 되는데 뭐 타보셔서 알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용하면서도 네네. 그다음에 뭐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네네. 장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전기와 다른 그 인프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동시에 혜택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처한 실정에 맞게 우리는 이제 자원 빈국이잖아요. 네네. 뭐 에너지원의 94%를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석유 시대가 끝났다고 그 안도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또 이게 리튬이나 다른 걸로 가면 그거에 대한 광물도 좀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열심히 그런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운명 아닌 운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부러워한 나라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기름만 그냥 펑펑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리튬이 이제 석유만큼 석유 이상으로 중요할 수가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아 그럼 우리나라에 리튬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지난달에 미국의 아칸소에서 대규모 리튬이 발견됐다는 그 기사를 갖다가 네네. 봤어요. 혹시 우리나라에는 리튬 없습니까?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튬은 네네. 이제 지각으로 보면은 한 0.2%밖에 안 될 거예요. 네네. 지각에 있는 게 평균이. 근데 이게 광물에서
리튬을 찾으려면 그 순도가 한 2% 이상 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네네. 한국도 이제 조사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지역이 원래 협소하니까 아. 양이 있어도 적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 포기한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이 떠오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탐사들이 사실은 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유일하게 이제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연구하고 탐사할 수 있는 이제 지질 자원 연구소의 국책연구소입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미 이제 한국에 있는 뭐 울진 지역도 옛날에 다른 광산으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네. 뭐 단양 그런 데서 일부 이제 운모에 있는 아주 작은 거를 찾아보려고 네. 해서 일정한 성과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은 탐사와 그다음에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양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품위가 낮지만 0.2%도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저렴하게 얘를 네. 알뜰하게 뽑아내는 기술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뭐 학교나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탐사의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서 낮은 농도를 갖다가 그냥 알뜰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경제성 있는 리튬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